직장인분들께 박사과정을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사과정을 시작한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경제생활을 한다는 거는 내가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체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박사과정이라는 거는 체계적인 지식을 쌓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에서 하나인 거거든요. 인류의 축적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책을 많이 읽는다, 혼자서 신문을 많이 읽는다, 이런 거보다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사과정 이후에 내가 교수가 되는 거냐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쉽지는 않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내가 연구를 좋아하는가, 내가 교육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자기를 시험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과정을 중에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냐, 저의 경우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열정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열심히 한다면은 여러 좋은 제도로 학교에 포닥이나 연구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교수를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제가 이런 커리어를 밟게 될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수라는 게 나한테 맞을지도 모르겠고 멀리 있는 목표 같았기 때문에 직장인으로 내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은 욕구는 있었지만, 미국에 유학 가서 꼭 교수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생활 보내지는 않았거든요. 극소수의 공부를 진짜 좋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전문가로 성장하고 열정이 있다라면 그게 바로 박사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교수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구나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제1기획을 첫 직장으로 다녔는데 제1기획 출신 마케팅 교수님들이 많이 있어요. 저하고 비슷한 과정을 겪어 오셨다고 볼 수도 있고요. 국내 박사학위 이후에도 열심히만 포기하지 않고 하면, 연구에 진정성이 있고 열정이 있다면 해외 학회에도 나가보고 해외 학자들과 연구 네트워킹도 쌓아보고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처럼 해외에 나가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스스로 검증해 나가면서 즐거운 도전, 즐거운 모험, 행복한 모험이죠. 그런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나서 학계 자리 잡는 과정을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박사학위나 박사학위 이후의 진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직장생활과 병행을 하면서 석사와 박사를 했고, 교수가라는 직업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실무에서 도움이 되는 지식이고 의미 있고 재미있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였고요. 논문 전까지는 파트타임을 하다가 박사 졸업 못할 줄 알았는데 운이 좋게 졸업을 했어요. 그 논문 주제는 제가 실무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연구 주제를 했고, 박사 과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가진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니까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논문을 썼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상태에서 뭘 해야 될지 하나도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박사 학위 졸업을 하고 나서는 카페에서 일자리도 찾고 연구도 하고,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께 연락이 왔어요. 기현씨 요즘 뭐하고 지내요? 그러는데 그냥 혼자서 카페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뭐를 해야 되나 생각했을 때 제가 가진 생각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 일자리가 연구하고 관련된 거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두 번째는 연구를 한다고 박사과정을 한 거잖아요. 연구를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받는다는 거를 넘어서 학술지에 게재는 돼야 이 사람의 연구가 의미가 있다, 인류의 지식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인정을 받는 박사학위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두 개의 박사학위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삼자. 첫 번째로는 일자리를 찾으면서 노력을 했고, 두 번째로는 논문을 게재하기 위한 활동들을 한 거죠. 논문을 더 발전시키고 해외 컨퍼런스에도 내보고, 일자리 찾는 게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포닥을 선발을 했는데 운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어요. 연구를 하는 포닥으로 선발이 돼서 감사하게도 했고요. 해외 학회로 발표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연구자로서 자신감도 받고, 제가 연구를 좋아하고 연구자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해외 학회에서 해외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얘기하는데 나 연구자 하고 싶다, 이 커뮤니티에 계속 있고 싶다,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생겨버렸어요. KDI에서 포닥으로 열심히 연구하면서 새로운 삶이었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BK 사업, 국가 연구 과제, 연구 인력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돼요. 정부 기관에서 일했으니까 연구재단에서 박사
과정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받기도 했고 한국연구재단의 이 BK 사업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모교이기도 하고 서울에서 활동할 수 있잖아요. 지원을 했어요. 고려대학교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박사를 졸업하고 2개월 정도는 무직 상태로 있다가 포닥으로 활동하다가 고려대학교의 연구 교수로 오게 된 거죠. 여기가 고려대학교인데요. 모교이니까 마음도 편하기도 했고 이 BK 사업이라는 게 경영대학 전체를 보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영대에 대한 이해도 잘할 수 있고 마케팅 연구를 하는 박사과정생 분들도 만나게 되고 교수님들도 다시 뵙기도 하고 감사하게도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연구교수라는 리서치 프로페서라는 직함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죠. 해외 학회들을 열심히 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학자들, 연구자들 연구 교류가 본격화됐습니다. 공동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해외 컨퍼런스에서 뵀던 교수님이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특강을 하기도 하고 그 사이에 일자리 지원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해외 대학 많이 지원해봤고 국내 대학도 많이 지원을 해봤어요. 면접을 본 경우가 해외 싱가포르 경영대학에 가서 한번 국내에서 3번 정도 면접을 본 것 같아요.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교육자로서 저를 테스트해볼 기회가 주어졌어요. 수업을 하게 된 거죠. 운이 좋게 한양대 고려대학교에서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수업을 하게 됐어요. 아직도 수업에 처음 들어가던 시기가 생각이 납니다. 영어 강의로 들어갔는데 해외 학생들이 많거든요. 내가 학생들 앞에서 교수라고 가르친다고 이러고 있지? 황당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프로페서로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색한 거죠. 하지만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고 성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고 제가 학생으로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이 재미없었던 점들이 반면교사 삶아서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제가 잘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강의 평가도 좋고 학생들이 재밌어하고 그리고 저도 재미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학생들과 같이 성장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케팅이라는 게 어떻게 90년대 마케팅이 지금 마케팅하고 같겠어요. 학생들 중에서는 모델도 있고 인플루언서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저보다도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성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교육자로서 하는 역할은 학습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성장의 기회를 공유하면서 같이 재미있게 이 시간을 보내보자 하는 거지 내가 이걸 아니까 너희들은 이걸 받아 적어 내가 시험 문제를 낼 테니까 내 의도에 맞게 답을 써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름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한 거죠. 또 하나의 성과는 제가 박사과정에 썼었던 논문들이 국제적인 저널에 게재가 됐어요. 세계적인 연구 성과로 연구자들이 인정을 해준 거죠. 너의 이 연구 결과가 이 학계에 기여가 있어. 너만의 생각이 설득력이 있어. 학술적으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어. 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의미 있는 연구를 한 거구나. 교육자로서도 내가 즐기고 학생들도 좋아하는구나. 내가 가치 있는 교육 서비스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 거고 삶의 방향 같은 걸 확인한 계기가 된 거죠. 계약직이 아닌 정년이 보장될 수 있는 형태의 고용으로 노력을 했지만 쉽게 되지는 않았다. 저는 국내에서 박사를 했기 때문에 학계에는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혼자 고군분투를 하는 거죠. 의미 있었던 성과는 풀브라이트라는 미국 국무성에서 운영하는 역사가 오래된 연구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있어요. 국내에서 박사를 한 사람이 조건이어가지고 운이 좋게 합격을 한 거예요. 한번 떨어지고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박사를 했음에도 미국 학계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연구자로서도 더 잘할 수 있겠는데 라는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국제학술지에 논문들이 게재가 되고 풀브라이트 스콜라로 뽑히고 하니까 저도 더 신이 나는 거죠. 자신감도 생기고 그 사이에도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미국 학계 벽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미국의 한 대학과 이야기가 돼가지고 미국 보스턴 쪽으로 풀브라이트 스콜라로 가게 되는 계약직으로 있으면서 새로운 자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사회 학술 연구교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저처럼 계약직 형태로 있는 연구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3번 지원 만에 올해도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제 연구 주제로 국가와 직접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제 연구의 내용을 국가에 제출해서 선정이 된 거고 그 연구를 책임지고 완수하는 게 저의 역할인 거죠. 그 기간은 최장 5년까지입니다. 2년 계약 이후에 5년의 새로운 연구 기회, 시간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제가 직장인으로서 박사과정을 파트타임으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연구자라는, 교육자라는, 연구교수라는 직업을 얻게 돼서 활동을 하고 풀브라이트 스콜라로 미국에서 활동도 하고 정년이 보장받는 형태의 교수직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하는 여정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유는 박사를 포기하려고 하던 한 직장인 출신 파트타임 박사 과정생이 졸업하고 2년 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어떻게 도전해가면서 스스로를 시험해가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도전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있는지 공유드리면 비슷한 과정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것 같고 참고가 되지 않을까.